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래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하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엔요, 우리 그 소장님 팬이 많아졌어요. 몰랐죠?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방송 도중에 제가 무리를 일으켰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레기성 비염 때문에 자꾸 재채기를 해가지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약간 근데 잘 안 들렸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팬이 많아졌다고 팬이. 고맙습니다. 그건 느껴요, 근데. 이거를 보고 경쟁사에서 컨택이 왔어요. 그쪽에서도 하자고. 그래서 예, 저는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야, 역시 의리 짱이네. 잘해드릴게요, 제가. 자, 역시 우리 소장님을 알아보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군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서 내세웠던 야, 문재인 정부 그따위로 할 거냐?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라고 했던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죠. 소상공인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유. 왜냐하면 약간 이거는 정말 꼼수 아니냐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자, 주요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입니다. 네. 소상공인 이제 지원 방안에 이제 윤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안과 함께 이제 소상공인의 채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금융, 세제 지원안을 묶어서 이제 패키지 지원 방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핵심은 뭐냐?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 보상안이다.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 보상. 예. 그러면서 이제 현 정부와는 좀 차별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규모,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건데요. 한 550만여 이제 소상공인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이제 피해 지원금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였는지 추계를 좀 해봤더니 한 최대 한 이제 600만 원 정도를 주겠는데, 근데 이들은 그 지난 2년 동안 이 과학적 방법으로 해서 손실을 추산해 봤더니 한 54조 원 정도 되더라. 54조 원이기 때문에 이걸 일괄 지급하기보다는 피해 정도나 개별 기업의 규모 그리고 업종별 피해를 고려해서 2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이 통과가 되면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 차등이라고 하면 이제 손실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또 많게는 상한선은 최대 600만 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피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얼마를 주겠다 구체적인 이제 액을 얘기하지 않고, 당초 이제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소상공인 약 330만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방역지원금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네, 근데 무조건 준다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차등 지급이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공약이 좀 후퇴한 게 아니냐. 지금 새 정부 후퇴가 아니라 파기한 거 아니에요? 출범하기 전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당선인 시절에 내세웠던 것들 중에 제대로 지킨 게 한 개도 거의 없어요. 지금 인수위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인수위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다 파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소상공인한테 60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냥 내용 그 계산 한번 해보고 따져보고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구인들한테도 뭐 돈을 얼마 주겠네 마냥 하는 내용도 정확하지가 지금 않고, 좀 뭐 갑자기 광화문 간다 그랬다가 갑자기 용산으로 가는 그거 말고는 하나도 지킨 게 없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금은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금액, 지급 대상이 실행 방안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깜깜이 대책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 이제 일괄 지급에서 이제 차등 지급에 따른 이제 불만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 지원책을 얘기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찬반 논란이
받을 수 있는 분, 받지 못하는 분 네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내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차등 지급을 해왔다가 네. 또 한 번은 또 일괄 지급한 적도 있고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공약집에는 일단 어쨌든 일괄 지급으로 이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기대감은 컸었는데 그런데 이제 차등 지급을 얘기하니까 업종마다 피해 정도가 좀 추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차등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를 본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런 입장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자 네. 연일 이제 이런 이제 반발 여론이 확산되니까 인수위가 또 이제 그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현 정부와 비교하면 지원은 강화되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이제 1,000만 원, 네.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네. 이거는 어차피 국회의 이제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나 기금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실질적인 국세 발행을 통한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네. 이 국회를 통과하는 걸 좀 봐야지 추경 네.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만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새 정부의 의도를 알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소고기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소고기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만 먹고 살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고기가 왜 논란이 됐던 거죠? 처음에 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게 있어요. 전 국민 일괄 지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한번 사행가족 처음에 기준.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행가족 기준 100만 원. 네네, 그러면서 맞아요. 일괄 지급했을 당시에 좀 만족도가 높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난지원금 받고서 소고기 먹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뿌듯했다. 네. 가슴이 뭉클했다. 이거를 좀 견주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러나 이제 적절치는 못했다라는 이제 내부 비판도 있어요. 내부 비판도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말이 이제 단어 때문에 이 소고기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안철수 위원장이 28일에 소상공인에 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 브리핑을 하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안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돈을 똑같이 주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바보란 말은 제가 한 겁니다. 어쨌든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차피 푼돈 줘봤자 의미도 없다 뭐 이런 취지였겠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소고기나 사 먹을 정도밖에 안 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월세도 못 내는 거니까 사실 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소고기 사서 먹고 형편이 어려우면 그러지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소상공인은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냐. 응? 소고기 안 먹을 테니 600만 원 내놔라. 소고기 안 먹었다 사과해라.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평소 먹기 힘든 소고기 정부 도움으로 한 번쯤 사 먹은 게 그렇게 죄냐.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서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경제하는 그렇죠. 이게 측면에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정책을 위반하거나 그 말의 무게를 좀 알고 서민들이 좀 그 말 한마디로 위로받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말도 있고 사람을 그렇습니다. 죽이기도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계속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는 것들이 자기의 당위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비유나 예시를 하는데 그게 역풍을 맞는 경우가 되게 그래요. 많습니다. 맞아요. 예, 돈 주고 상처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고 욕먹네요. 주고 욕먹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예.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사실 얘기가 돼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금리 카드 대출을 은행이 떠안는 구조 뭐 이렇게 그냥 니네가 대신해라 뭐 이런 식이어서 또 은행 쪽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은행 대출을 연명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대출을 3차례 연장해서 그 돈이 한 27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1금융권에서 낸 빚도 있지만 네네네. 2금융권. 그러니까
카드사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굉장히 고금리로 받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두 자릿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방안을 이제 3분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제 이자 부담은 적어지니까 좋겠는데 그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보상안이 시행이 되면 이제 정부는 비은행 대출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이자를 직접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 네. 이건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공적 보증을 하는 방식, 이걸 동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보증이라는 게 정책금융공사는 절대 100%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보증률이 낮아지게 되면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니까 결국은 고금리 카드 대출을 막아준다는 취지하에 은행한테 빚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비은행 대출을 정부가 이제 일부 이자를 직접 투입해서 깎아주면 좀 해주면 성실하게 그동안 빚을 갚아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기 집을 담보로 내지는 그러니까 대출을 집 팔아서 그렇습니다. 갚았다 집을 했죠. 팔아서 네. 빚 갚기 위해서 집을 판 분도 있고요. 알바까지 네. 뛰어가면서 했는데 네. 성실하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은 사람은 또 이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이 도덕적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역차별 논란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어쨌든 뭐, 역차별 문제, 소고기 문제, 댓글들이 좀 뜨겁습니다. 난초의 한기님, 자영업자는 소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정라라님, 원희룡이는 소고기 잘만 먹는데, 우리는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나요? 비니방 76님, 마음이 아프네요. 이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렇다면, 비건들, 즉, 채식주의자, 비건들은 지원금을 더블로 준다는 겁니까? 유봉선님, 소고기 먹는 국민의 모습이 참 뿌듯했다. 이 말을 하신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같네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좋아요. 그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렵겠죠. 누가 그 자리에 간들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정책하고 남이 할 때는 되게 쉬워 보여서 우리 욕만 하면 되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큰 코 다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러더니만 본인들이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오히려 문정부보다 훨씬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자, 좋아요. 재원도 문제인데 중요한 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뭐 2차 추경 편성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물가가 또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걱정인 거잖아요. 수십조 원이 풀리게 되면. 이건 물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논란이니까 인수위가 또 해명에 나서면서 이제 공약했던 50조 원에서 현 정부가 올해 지급했던 추경 통해서 이미 한 16조 9천억 원을 썼기 때문에 이거 네. 제외하고 네. 31조 1천억 원 정도, 33조 1천억 원 정도를 이상을 취임하자마자 추경 통해서 자영업자들한테 긴급 지원에 사용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에 4%, 10여 년 만에 최고였고요. 네. 4월 아마 오늘 소비자 물가가 잠시 후에 나올 텐데 4%더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수입 물가는 사상 최고고요. 네.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를 일이 많다는 건데, 그러자 추경호 이제 이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대규모 추경이 물가나 금리 등 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그래서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제 물가가 걱정이에요. 그러네요. 돈을 풀면서 물가를 잡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적자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그리고 그 규모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실은 모순적인 거거든요. 돈을 풀면서 물가를 잡겠다, 이게.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요. 뛰고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환율. 환율이 지금 1270원을 뚫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이 고환율, 이게 우리 경제는 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큰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얘기 와중에 더 기분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BBQ가 치킨값 인상하면서 원 부자재 값을 최대 70% 이상 인상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치킨 한 마리 주문했는데 이제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우리 옛날에 닭 시장 가면은 닭 1,000원, 2,000원에 팔는 생닭을 우리가 튀겨서 파는데 무슨 2만 원이냐? 그랬더니 뭐 이거더라고 저거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우리가 참고 먹었어요. 다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2만 원이겠지? 근데 지금은 뭡니까? 3만 원을 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BBQ라고 하는, 물론 딴 데도 마찬가지겠죠. 이 회사가 그 프랜차이즈점 사람들한테 원 부자재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 소비자가 정말로 BBQ 한 마리 주문하면 얼마 됩니까? 오늘부터 치킨 가격 기본적으로 전 메뉴. 오늘부터 예, 전 메뉴. BBQ 전 메뉴 2,000원 오르고요. 마리당, 한 마리당. 한 마리당 2,000원이 올라서 기존의 기본 메뉴 가장 싼 거. 네. 가장 싼 이제 황금 올리브 치킨이 어제까지만 8,000원이었는데 네네. 2,000원 올랐기 때문에 2만 원. 그럼 거기다 배달비도 또 따로 붙잖아요. 배달비도 평균 3,000원에서 6,000원. 배달비가 6,000원까지 붙어요? 단건 배달로 하면 좀 올라가고요. 그 조건에 따라, 거리에 따라 조금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은 최저가 23,000원인 거예요. 배달시켜 먹을 경우. 아이고, 우리 집은요, 우리 애가 닭띠인데 그렇게 닭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다 사이드 메뉴를 꼭 하나 두개 시켜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맨날 닭을 시켜버리고 맨날 오늘은 A 거, 내일은 B 거, 뭐 모레는 C 거 한 일주일에 다섯 개를 그냥 돌려가면서 시키는데 정말 치킨값이 말도 못해요. 내가 웬만큼 벌었어도 못 감당할 정도예요. 여기 회장이 윤원군 회장이라고 빙상연맹 BBQ 회장이에요. 회장님이? 예. 빙상연맹 회장이에요? 예. 그래서 최민정 선수하고 그 평생 닭다리 먹는 닭다리 제공하겠다고 했던? 그 회장님이어서 동반성장하겠다. 가맹점을 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2,000원 올렸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네. 2,000원이라는 건 어차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부자재 가격,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부자재 가격 50개 원부재 가격을 최고 70%, 그건 왜 올리는 거예요? 평균 20% 올렸어요. 그러니까 왜 올려요, 그건 갑자기? 아니 물론 뭐 원부자재 오른 건 맞죠. 여기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네. 지금 뭐 그 본사가 이제 해야 되는 국제 곡물 가격, 최저임금 인상, 사료값 급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협력사로부터 원재료를 최대 50% 넘게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다. 이제 이 비용을 본사가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더는 감당하기 좀 어려워졌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회사 지난해 실적이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도 말하려고 그랬어요. 원재료 가격은 지난해부터 들썩였지만, BBQ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얼마나, 무슨 손해를 봤다고 모든 잠재적 장래의 손해까지 우리들에게 미리 전가하냐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잖아. 잠재적 미래의 손해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잠재적으로 자기네가 실수해서 곤란하게 뭔가 좀 돈 내야 됐겠으면 그것도 미리 계산했다 우리 보고 미리 전가하고. 맞습니다. 왜 이러냐고요, 만에 도대체가. 하나 예. 반도체 가격이 국제 반도체 가격이 2배 올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을 2배 올리면 난리 난리 납니다. 나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뭐냐? 치킨 시장은 사실은 상위 몇 개 업체가 거의 과점 형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1, 2위 업체다 보니까 네. 올려도 별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1, 2위 업체가 올려놓으면 네. 후발주자들이 비슷한 폭으로 올려요, 가격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따라가겠죠. 자, GSK님께서 영희야 치킨 안 먹는다 해라 그러는데 저 안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치킨 먹은 지가 한 거의 6개월 이상, 거의 1년 다 돼가요.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죠. 소고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소고기는 먹어보면서 치킨 갖고 그러니? 이런다 저한테. 근데 소고기도 안 먹어요. 그래서 돈 없어서. 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치킨도 마음대로 못 먹는 세상. 네? 소고기는커녕 그렇습니까? 또 600만 원 주면 소고기 사 먹는다고요? 참, 당신은 얼마나 비싼 소고기를 먹길래 그런 말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또 내가 소고기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건 맞네. 에이, 기분 나빠졌어요, 갑자기. 자, 그래도 우리 또 씩씩하게 행복하게 해봐야 되겠죠?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지만, 자, 내일 또 힘차게
또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분들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도 물론 해줄 수 있겠죠.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